네, 안녕하세요. 고먼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4월의 실업률이 또 3.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지표는 무의미하다. 이거 완전 조작이고 제가 조작인 거를 말씀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제가 지난 앞 시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거 완전 이제 지표 더 이상 무의미하다. 지금 이제 지표를 봐야 되는 게 아니고 페드 행동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드가 이제 금리를 동결하냐, 금리를 인상하냐, 이제 요거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바뀌는 거거든요. 자, 만약에 지금 이제 5월 3일 날 FOMC 회의가 있습니다. FOMC 회의가 있는데 그때 그 전에 이제 4월 기간 동안 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다음 주는 이제 CPI 발표인데 CPI가 높게 나올 리는 없어요. CPI가 높게 나올 리는 없고 지난 6.0을 찍었으니까 이번에는 5%대가 나올 거예요. 5%대가 나올 거라서. 자, 근데 그 전에 뭐 사건이 나냐. 위기가 오면 금리 동결합니다. 그리고 뭐 두세 달 지켜보다가 금리 인하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위기가 없고 조용하다. 그러면 금리 인상 0.25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만드는 거죠. 이런 시나리오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이 참 중요하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벌써 이제 중순에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자, 미국의 실업률이 3.5가 나왔다. 일자리가 23만 6천 개다. 근데 이거 진짜 참 의미가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게, 보시면 이 데이터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이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지금 올해 거 실업률만 보면 이 실업률을 볼게요. 1월 달에 3.5, 3.4, 3.6, 3.5 나왔죠. 자, 근데 이 고용수 있죠, 고용수. 고용수 보시면 22만 개, 51만 개, 31만 개, 23만 개.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 일자리보다 늘어났어요. 1월 달 일자리보다 늘어났고, 이게 지금 계절 조정? 계절 조정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지표를 완전히 다 바꿨습니다. 참, 이런 짓을 해요. 이런 짓을 한다. 그 다음에 구인 이직, 이걸 보시면, 이 구인 건수 있죠. 구인 건수가 계속 1000만 개 나오다가 990만 개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인 이직도, 이것도 뒤에 가서 볼 거지만, 이것도 완전 다 허구가 많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그나마 실업수당,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참 이것도 지금 올라가는 추세긴 합니다. 올라가는 추세긴 한데 아직도 22만 8천 개. 이게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 뉴스를 보시면 높아졌지만 낮아진 실업 청구.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제 초기 실업 급여 청구 건수가 폭증해도 놀라지 말라 그랬는데 첫 청구 건수가 24만 개를 점프할 것으로 추정한다. 그랬는데 22만 8천 건 나왔잖아요. 그리고 노동부는 이번 발표분부터 계절 조정 요인이 조정했다며 6월 재작년이에요. 2021년 6월 이후 모든 수치를 수정해서 세뇌냈다. 이게 그러니까 과거 지표가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계절 조정해가지고. 참, 그러니까 이게 완전 조작입니다. 완전 조작. 자, 고용 조작. 이 계절 요인이라는 걸로 고용 조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오른쪽에 뉴스를 보시면 미국 구인 광고 다수가 허수다. 고용 시작 왜곡. 그러니까 10개당 2명만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8개가 지금 아까 구인 이제 졸트 보고서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완전 허구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구인 광고의 급감하는 10대 직종, 일자리 불안 빨간불. 그러니까 10개의 직종 구인 광고가 아까 990만 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확 또 줄었다. 근데 그것도 거품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조정 어떻게 하냐? 빼고 넣고 가중치 내린다. 자, 이 기사를 제가 갖고 왔는데 이게 올해 1월 기사거든요. 미국 페드 통계 조작 문제 왜 연초부터 불거지나. 자, 문제는 페드의 금리 인상 잣대인 경제 지표. 그러니까 파월이 시장 지표 보고 결정하겠다 이랬잖아요. 아니 근데
시장 지표를 목표치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표를 만들어 가야 되는 입장에서 지표 나온 대로 행동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아니, 지표를 이끌어야죠. 페드 정도 되는 기업, 사기업인데, 민간 기업인데, 사실은, 공기업이라고 한다면, 만들어 가야 되는데, 따라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조작 문제가 자주 거론되는 점이다. 통계 조작은 정량적 통계 작성 단계에서 발생한다. 자, 인플레 지표에서 국민 생활에 민감한 항목을 제외하든가, 가중치를 낮게 설정하면 늘 안정된 것처럼 나온다. 자, 옆에 보시면 인플레 조작법이 뭐냐? 첫 번째, 민감한 항목 제외한다. 두 번째, 가중치를 낮게 설정한다. 자,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 페드가 비판받는 통계 조작은 인플레 지표의 해석 문제다. 같은 지표라도 인플레를 안정시키려는 의지가 강할 때는 불안하다고 해석해 매파 성향을 쏟아낸다. 하지만 경기 부양 등 다른 현안도 감안해야 할 때는 안정됐다고 해석하는 비둘기파 성향의 발언이 나온다. 이게 그래서 작년에 지금 이 한상춘이란 분은 작년에 페드 인사들, FOMC 회의를 결정하는 인사들이 매파 인사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달 말로 이들이 모두 물러나고 대신 이제 비둘기파 성향의 인수들이 새로 들어와서 올해 경기 침체, 인플레 안정 등과 함께 피봇이 확실하게 추진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게 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플레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 예를 들면, 품목이 있어요. 인플레를 통계를 내리는 품목 중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면 두부, 사람들 많이 먹는 거, 두부, 계란, 예를 들면 우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계절치 조정해. 이래서 예를 들면, 계절 음식 있죠. 예를 들면 수박이라든가, 딸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넣었다 뺐다 하고 인플레를 조작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만약 계단이 폭등했어요. 그럼 여기에 가중치를 내립니다. 가중치 내리고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도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미국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고용시장 보시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실업률이 3.5가 나왔잖아요. 근데 보세요. 미국 올 대학 졸업생 200만 명, 180도 달라진 취업난에 당황. 지금 서부, 그러니까 일자리가 서부가 있고 미국은 동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부가 실리콘밸리가 있으니까 IT 기업들의 그런 감원 정책 때문에 지금 집값도 엄청 떨어지고 지금 실업자 좀 많이 나왔는데, 자, 이 고용 시장에 이 노동자들을 이제 신규 유입이 되잖아요.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이제 취업 시장에 뛰어드니까. 근데 그 사람들 안 잡힙니다. 자, 신규 유입한 사람 왜 실업자가 아니잖아요. 실업률인데 고용이 됐다가 해고가 돼야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은퇴자 안 잡히죠? 네, 은퇴자도 안 잡습니다. 이런 걸 모두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러고 있다, 통계가. 그러니까 엄청난 왜곡이 있는 거죠. 미국 올 첫 분기 석 달 동안 27만 명 해고. 그러니까 1월부터 3월 1분기 동안 27만 명 해고했어요. 전년보다 4배가 증가했대나, 전년. 그러니까 전년이면은 작년이잖아요. 2022년인데 1분기 이제 실업률을 비교하면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게 이게 통계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지금 3.5가 말이 안 된다. 자, 그리고 미국 대기업들 대량 감원 후 주가 급등, 비용 줄이고 수익 늘려 이중이익. 오른쪽에 뉴스 보시면 지금 구글이 직원 복지 혜택 축소해야 한다고 해서 대대적인 뉴스가 났는데, 맥도날드도 감원한다 그러죠. 애플도 구조조정 일부 팀 소수 직원 감원 당행한다고 하고, 심지어 스테이플러도 아껴 써라. 지금 이렇게 지금 직원들한테 메일을 보냈다는 거거든요, 구글이. 그 다음에 맥킨지 2,000명 또 해고한다. 그러니까 해고 뉴스는 계속 나오는데 통계에 그렇게 반영이 안 되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볼 때 지금쯤이면은 이제 거의 4%, 한 3.89 이렇게 나왔어야지 다시 3.5가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조작한다고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민 자동차 할부금 급증. 한 달에 $765. 젊은 층 연체율도 높아진다. 미국은 자동차가 필수인 나라예요. 역세권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가 나라가 워낙 크잖아요. 워낙 크니까 자동차 필수인 나라인데 그런 데서 이렇게 생활물가 올라가 버리면, 그래서 지금 미국에 홈리스들 엄청 많고요. 장난 아닙니다. 미국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접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 미국의 어떤 그런 통계가 그렇게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이걸 보면은 참. 그래서 이거 지금 보시면 이거 보면 되게 재미있는 게 이거 누가 만든 거냐. 자, JP 모건의 CEO는 은행 위기가 침체 가능성을 높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블러드 총재 은행 위기가 미국 경제 침체로 몰아넣을 수준은 아니다. 아니,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 둘 다 틀린 것 같아요. 둘 다. 이제 그럼 다음 위기 뭐냐? 다음 위기는 제가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언제 터지냐예요. 보시면 코로나 직격탄 상업용 부동산 올해 만기 대출이 353조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화, 긴축 정책의 가장 약한 고리다. 이제 침체로 들어가니까 이제 오피스죠. 상업용 건물을 오피스 상가니까 이게 이제 수요가 떨어지고 경기 침체가 오면 장사가 안 되니까 안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를 받아야 되는데 월세를 못 받으니까 이제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는 그런 얘기. 대출 부실. 대출 못 갚는 거죠. 모건 스탠리, 머스크, 다음 위기는 전부 다 상업용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언제 터질 거냐죠. 이게 금리를 한 번 더 올려서 터질 거냐, 아니면은 동결할 수준만큼 미리 터질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을 보시면 이제 오늘이 이제 9일인데 내일부터 이제 월요일이 시작되는데 이 수요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합니다. 그리고 13일 날 목요일 날 항상 실업 청구 건수 이제 나오고, FOMC 회의는 5월 4일 날 발표를 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참 아직도 이렇게 많은 기간이 있다. 이렇게 많은 기간 동안 뭐가 터져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기다리고 있다. 페드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수요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도 발표하면 5%대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나와야 되고, 만약에 5%대 안 나온다? 완전 조작입니다. 완전 조작이니까 저 또 수요일 날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